여러분, 혹시 상상해 본 적 있으세요? 유럽의 한 대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이 중국어를 배우고 중국이 미래라고 외치는 상황에서 단 한 명의 학생이 일어나 아니요, 저는 한국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한다면 어떨까요? 그 순간 강의실은 얼어붙었고 교수는 분노했으며 친구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 용감한 독일 학생 에바의 선택은 결국 유럽 전체를 뒤흔드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과연 작은 나라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이 채널은 엄청나게 성장할 채널이니 미리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에바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의 한 강의실, 오늘도 어김없이 국제 정치학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교수는 칠판에 큰 글씨로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라고 적어놓고는 학생들을 향해 말했죠. 여러분, 세계는 이미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누구나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맨 뒷줄에 앉아있던 에바의 눈동자만큼은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죠.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건 미래가 아니라 감옥이야. 에바는 다른 학생들처럼 쉽게 납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서 들었던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진짜 강함은 크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정신에서 나온다는 말이었습니다. 교수는 계속해서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설명했어요. 중국의 국내 총 생산은 이미 세계 2위이고 앞으로 몇 년 안에 미국을 추월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미래에 성공하려면 중국어를 배우고 중국 문화를 이해해야 해요. 학생들은 더욱 열심히 필기를 했습니다. 마치 시험에 나올 정답을 외우듯이 말이죠. 그런데 에바는 이상했어요. 왜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향만 바라보고 있을까요? 왜 다른 가능성은 생각해보지 않을까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꽉 차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교수가 자, 그럼 여러분은 어느 나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싶나요? 라고 물었을 때였어요. 학생들은 너도 나도 손을 들며 중국이요. 저도 중국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에바가 천천히 손을 들더니 말했어요. 저는 중국이 아니라 한국을 공부하겠습니다. 그 순간 강의실은 정전이 된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는 벌떡 일어나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뭐라고? 에바, 너 지금 제정신이야? 미래를 버리겠다는 거야? 교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학생을 용납할 수 없다는 듯이 말이죠. 옆에 앉아있던 친구들도 에바를 말렸어요. 에바야, 정신 차려. 중국어만이 우리가 살아남는 길이야. 한국은 너무 작잖아. 또 다른 친구는 한국 기업들도 결국 중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어. 왜 굳이 어려운 길로 가려고 해?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에바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당당하게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길은 제가 정하겠어요. 크기가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듣고 강의실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어요. 마치 에바가 모든 사람의 상식에 반기를 든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교수는 고개를 저으며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에바, 너는 현실을 모르는구나. 이 세상은 힘의 논리로 돌아가는데 한국 같은 작은 나라에서 뭘 배우겠다는 거야? 하지만 에바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그날 밤 에바는 자신의 방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자신이 틀린 걸까요? 모든 사람이 중국을 선택하는데 자신만 다른 길을 가는 게 어리석은 일일까요? 그때 책상 위에 놓인 신문이 눈에 들어왔어요. 몇 년 전 독일 신문 일면에 실렸던 사진이었습니다. 한국의 평화혁명, 바로 촛불 집회 장면이었어요. 수백만 개의 촛불이 서울 도심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고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평화롭게 모여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에바는 전율을 느꼈어요. 저게 진짜 힘이야. 돈도 무기도 아닌 사람의 힘. 에바는 속삭였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어떤 폭력도 없었어요. 대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모여 잘못된 권력에 맞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이겼어요. 총 한 발 쏘지 않고 건물 하나 부수지 않고 말이죠. 에바는 어렸을 때 할아버지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진짜 강한 사람은 주먹이 센 사람이 아니라 옳은 일을 위해 끝까지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란다. 할아버지는 2차 대전을 겪으셨던 분이었거든요. 폭력과 권력으로는 결코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걸 몸소 체험하신 분이었어요. 한국의 촛불혁명을 보며 에바는 확신했습니다. 이곳에서 뭔가 다른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크기가 아니라 정신으로, 폭력이 아니라 평화로, 억압이 아니라 자유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한국이 보여준 것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 에바의 실현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교수가 에바를 연구실로 불렀어요. 에바, 나는 30년간 국제 정치학을 가르쳤다. 너는 내 학문 인생을 모욕했어. 교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한국 연구로는 박사과정 진학도 어렵고 졸업 후 취업도 힘들 거야. 다시 생각해봐.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부모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에바야, 우리가 알아봤는데 중국 대기업에서 독일인 직원을 찾고 있대. 연봉이 1억이 넘는다더라. 제정신이야? 왜 확실한 미래를 버리려고 하니?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실망이 섞여 있었어요. 친구들도 하나둘 등을 돌렸습니다. 에바, 우리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 한국은 작은 나라야. 세계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어. 중국처럼 큰 나라가 아니면 아무것도 못 받고. 가장 친했던 친구 마리아까지 이렇게 말하니까 에바의 마음은 무너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 에바는 거칠게 가방에서 한국어 책을 꺼내들며 외쳤습니다. 작은 나라라고. 작은 나라가 어떻게 거대한 권력을 무너뜨렸는지 내가 직접 보고 올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결의가 가득했어요. 그날 에바는 혼자 도서관에 앉아서 한국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경제 발전, 민주화, 문화 확산. 모든 게 놀라웠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런 나라를 만들어낸 사람들의 이야기에 에바는 감동했습니다. 드디어 에바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지하철에서 에바는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어요. 한국어를 조금 배웠지만 아직 부족했거든요. 복잡한 환승 구조에 당황하며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50대 아주머니가 에바에게 다가왔어요. 에바가 외국인인 걸 한눈에 알아보신 거죠. 어디 가세요? 아주머니는 서툰 영어로 물어봤습니다. 에바가 종이에 적힌 주소를 보여주니까 아주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에바의 손을 꼭 잡고 직접 역까지 안내해 주셨어요. 어서 와요, 우리나라에. 길 잃으면 전화해요. 아주머니는 자신의 전화번호까지 적어서 에바에게 건네주셨습니다. 그 순간 에바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독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길거리에서 낯선 외국인을 이렇게 따뜻하게 도와주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어요. 내가 찾던 건 이거야. 사람 냄새 나는 미래. 에바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독일에서 배웠던 차가운 현실론, 힘의 논리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여기서는 힘이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였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에바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젊은 사람들이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하고 아이를 업은 엄마를 위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에바에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독일 친구들이 한국은 작은 나라라고 말했지만 에바가 본 건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넓이였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며 에바는 놀라운 것들을 계속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교과서에서 배운 이론이 아니었어요. 살아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시민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봤어요. 기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만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삶을 더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기술이었습니다. 배달앱 하나만 봐도 그랬어요. 밤늦게 일하는 사람들이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기술,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쉽게 음식을 주문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사람들이 서로를 돕는 문화였습니다. 정이라는 한국 특유의 문화를 체험하며 에바는 감동했어요.
독일에서는 개인주의가 발달해서 남의 일에 관심 갖지 않는 게 예의라고 여겨졌는데 한국에서는 서로의 안부를 묻고 도와주는 게 자연스러웠어요. 한국어 선생님이 에바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는 어려운 시절을 함께 이겨냈어요. 전쟁도 가난도 독재도 모두 함께 이겨낸 거죠.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이 말을 듣고 에바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총보다 촛불이, 돈보다 사람이 강하구나. 독일에서 배웠던 현실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철학이었어요. 힘으로 지배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되는 사회, 에바가 꿈꿔왔던 이상적인 미래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드디어 에바가 독일로 돌아가 졸업 논문을 발표할 날이 왔습니다. 발표장에는 그동안 에바를 비판했던 교수와 학생들이 모두 앉아 있었어요. 에바는 단상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당당했어요. 중국이 미래라고요? 저는 한국에서 진짜 미래를 봤습니다. 에바의 첫마디에 발표장이 술렁였어요. 교수는 인상을 찌푸렸지만 에바는 계속했습니다. 미래는 크기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미래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자유와 인간을 잃은 발전은 발전이 아닙니다. 에바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시민들이 평화롭게 집회하는 모습,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모습, 기술이 사람을 위해 쓰이는 모습들을 말이죠. 한국은 보여줬습니다. 작은 나라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요. 폭력이 아니라 평화로, 억압이 아니라 자유로 말이에요. 에바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지만 곧 전체 학생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들도 에바의 말에 감동받았던 거죠. 교수는 할 말을 잃고 침묵했고 그동안 에바를 비판했던 친구들은 굳은 얼굴로 휴대폰을 꺼내 한국어 학원을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에바의 용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염된 거였습니다. 몇 달 후 유럽 전역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베를린의 한 강의실에서 안녕하세요라는 한국어 인사가 들려왔어요.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였고 로마의 한 언어학원에서도 런던 대학에서도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늘어났습니다. 에바의 발표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많은 유럽 젊은이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였어요. 단순히 언어만 배우는 게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가치관을 배우려고 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는 한국 유학을 문의하는 전화가 쇄도했고 한국문화원은 수강 신청 때문에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였어요. 가장 놀라운 건 이런 변화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에바는 이제 독일에서 한국학과 교수가 되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녀의 강의실에는 항상 작은 나라라고 무시했던 곳에서 세상을 바꾸는 힘을 받습니다라는 문구가 걸려 있습니다. 어느 날 에바는 연구실 창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진짜 미래는 한국에서 시작되고 있어요. 그녀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세상이 증명해주고 있었거든요. 에바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크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 진짜 힘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용기 있는 한 사람의 선택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말이에요.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경제 발전이 아니라 인간다운 발전의 모델이었습니다.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다음 내용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잊지 마세요.